머슴과 침소에서 같이 잤다. 한여름 밤 양반댁 안채.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방 안에서 부인의 속적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내는 남편이 아니었다. 거칠게 그을린 손이 부인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부인은 그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참았던 신음을 터뜨렸다. 서방님은 3년 동안 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소. 이것은 조선시대 실제 야담집 청구야담에 기록된 실화다. 명문 양반가의 부인 소옥은 정략 결혼으로 시집 온 뒤 3년 동안 남편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했다. 남편은 매일 서재에만 틀어박혀 아내가 밤마다 홀로 이불을 적시는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머슴 강쇠가 소옥의 메마른 몸과 마음에 불을 질렀다. 마당에서 시작된 눈빛은 헛간에서의 밀착으로, 달빛 아래의 포옹으로, 그리고 마침내 안채 침소에서의 은밀한 정사로 번져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뒤에 벌어진 일이다. 남편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내린 결정이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선택이었으니 끝까지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조선 영조시대 한양 북촌 양반댁 안채. 한여름 밤 집 안이 고요하게 잠든 시각이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창호지 위로 2개의 그림자가 뒤엉켜 출렁이고 있다. 여자의 풀어헤친 머리카락 그림자가 흔들리고 사내의 넓은 등 그림자가 그 위를 덮고 있다. 강쇠야, 그리 하지 마라. 미칠 것 같으니. 부인 소옥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왔다. 쪽진 머리가 풀어져 베개 위로 검은 강물처럼 흩어지고 하얀 속적삼은 이미 한쪽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다. 소옥의 2 손이 강쇠의 넓은 등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그의 등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강쇠의 그을린 손이 소옥에 드러난 허리춤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소옥아, 그의 거친 숨결이 소옥의 쇄골 위를 뜨겁게 훑었다. 소옥이 등을 활처럼 젖히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 거기. 소옥의 입에서 참지 못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불이 2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파도처럼 출렁였다. 땀에 젖은 2 몸이 촛불 아래서 엉키고 소옥의 가느다란 다리가 강쇠의 허리를 감았다. 방 안 가득 뜨거운 숨소리와 이불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참다 못해 새어나오는 여인의 가느다란 신음이 채워졌다. 강쇠의 입술이 소옥의 목선을 타고 어깨로 내려갔다. 소옥이 강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몸을 밀착시켰다. 촛불에 비친 2 사람의 맨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여름 밤바람이 열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2 사람의 달아오른 살결 위를 스쳤다. 소옥이 강쇠의 귀에 대고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강쇠가 낮게 신음하며 소옥의 몸을 더 깊이 끌어안았다. 비단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녹아들었다. 그런데 이 여인, 남의 아내다. 그것도 명문 양반 댁의 규수. 그리고 이 사내는 이 집의 머슴이다. 발각되면 둘 다 죽는다. 간통은 곤장백대에, 심하면 목이 날아가는 중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소옥의 머릿속에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3년 동안 말라비틀어졌던 그녀의 온 감각이 폭발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어도 좋았다. 소옥아 사랑한다. 강쇠에 떨리는 고백이 소옥의 귓가를 적셨다. 소옥이 강쇠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포겠다. 뜨겁고 간절한 입맞춤. 그녀의 눈끝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대체 어쩌다 양반댁 부인이 천한 머슴과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이 여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이것은 3년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자. 소옥의 가마가 이씨 댁 대문에 들어서던 그날 밤으로 소옥은 16이었다. 족두리 아래 숨긴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었고 심장은 난생 처음 맞는 밤을 향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남편 이현석, 명문가의 외아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 그래도 소옥은 기대했다. 어머니가 귓가에 속삭여준 첫날 밤의 이야기. 남편이 조심스럽게 옷고름을 풀어줄 때의 떨림. 촛불 아래 처음으로 살과 살이 닿는 그 순간의 전율.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소옥의 얼굴은 대추보다 붉어졌었다. 두렵지만 설레는 밤. 소옥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남편을 기다렸다. 저고리 안쪽의 가슴이 심장 박동과 함께 오르내렸다. 문이 열렸다. 이현석이 들어왔다. 소옥이 고개를 살짝 들어 남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수려한 이목구비에 선비의 기품이 감돌았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잘생겼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소옥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 끝을 만지작거렸다. 언제든 풀어질 준비가 된 매듭. 그런데 이현석은 소옥을 한번 흘낏 보더니 서 안으로 걸어가 서책을 집어들었다. 서방님. 소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피곤하니 먼저 쉬시오. 그것이 전부였다. 첫날 밤에 남편이 건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소옥은 풀어질 준비가 된 옷고름을 움켜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남편은 서책에 책장을 넘기고 아내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이후 이현석은 단 한 번도 소옥의 방을 찾지 않았다. 과거 시험에만 골몰한 남편에게 아내란 시어머니께 문 안 올릴 때 옆에 서 있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1년이 지났다. 소옥은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17, 아직 소녀의 몸에서 여인의 몸으로 변해가는 나이. 밤이면 원인 모를 열기가 아랫배에서 피어올라 온몸을 달구었다. 이불 위에서 뒤척이며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자신의 살결 위로 손을 얹어보면 차갑고 외로웠다. 이것이 혼인인가? 이것이 부부인가? 2년째 되던 해 소옥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의원은 화병이 옵니다라 했지만 소옥은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 몸 깊은 곳에 무언가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밤이면 이불 속에서 온몸이 달아올랐다가 식기를 반복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밤이 3년 동안 1000번 넘게 반복되었다. 3년째 소옥은 후원에서 혼자 꽃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여자가 아닌 것인가? 이 몸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소옥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었다. 마른 논에 물을 기다리듯 소옥의 몸 전체가 누군가의 손길을, 체온을, 숨결을 갈구하고 있었다. 3년째 되던 봄, 이씨 댁에 새 머슴이 들어왔다. 이름 강쇠, 나이 23.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내. 이 사내 하나가 소옥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다.
소옥이 강쇠를 처음 본 것은 마당에서였다. 그날 강쇠는 장작을 패고 있었다. 봄볕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땀투성이인 채로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벌어진 저고리 사이로 땀에 젖은 가슴팍이 드러났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구릿빛 살결 위로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어깨 근육이 도끼를 들어올릴 때마다 울끈불끈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강쇠가 한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저고리를 활짝 벌렸을 때 탄탄하게 갈라진 복부의 근육이 햇살 아래 번들거렸다. 땀이 가슴에서 복부를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선명히 보였다. 안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소옥의 입이 벌어졌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던 몸이 머슴에 벗은 몸 하나에 발칵 뒤집어졌다. 아랫배에서 뜨거운 불이 피어올랐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옥은 자신도 모르게 문틈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혀로 입술을 적시며 시선이 강수의 가슴에서 복부로, 복부에서 허리춤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 이것이 무슨 소옥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는 순간 문짝이 삐걱 소리를 냈다. 강쇠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추었다. 강쇠의 검은 눈동자 속에 소옥의 붉어진 얼굴이 비쳤고 소옥의 눈동자 속에 땀에 젖은 강쇠의 몸이 담겼다. 3초, 아니 5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로 뜨거운 전류가 흘렀다. 강쇠의 눈빛 속에서 소옥은 보았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사내의 눈. 마님. 강쇠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엎드렸다. 송구합니다, 행색이. 아니다. 일어나라. 소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귓부리까지 달아올랐다. 소옥은 황급히 안채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을 가슴에 대보니 저고리 안쪽이 땀으로 흥건했다. 다리 사이가 아직도 뜨거웠다. 3년 동안 죽어있던 몸이 한순간에 살아나 버린 것이다. 미쳤구나, 내가. 천한 머슴의 몸을 보고 이 난리를 치다니. 하지만 눈을 감으면 강쇠에 그을린 가슴팍이 아른거렸다. 도끼를 내리칠 때 솟아오르던 팔뚝의 핏줄이, 이마에 땀을 훔치던 널쩍한 손바닥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검은 눈이. 그날 밤 소옥은 이불 위에서 더 심하게 뒤척였다. 몸이 활활 타올랐다. 3년간 꾹꾹 눌러놨던 갈증이 강쇠라는 불씨를 만나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부터 소옥은 자신도 모르게 마당 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강쇠가 장작을 패는 시간, 물을 깃는 시간, 마당을 쓰는 시간을 몸이 저절로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강쇠도 안채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소옥은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많았다. 그리고 그 비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다. 소옥은 후원에서 약초를 캐다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가까운 헛간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을 고르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큰 몸이 뛰어들어왔다. 강쇠였다. 좁은 헛간, 볏짚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소옥의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얇은 흰 적삼이 살에 달라붙어
그 안의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둥근 어깨선, 쇄골 아래의 곡선, 가느다란 허리. 젖은 천이 두 번째 살결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다. 강쇠의 눈이 소옥의 몸 위에 얼어붙었다.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소옥도 알았다.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피해야 했다. 팔짱을 끼고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마님, 이것을. 강쇠가 거친 숨을 내쉬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밀었다. 옷을 벗는 순간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복부가 드러났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타고 가슴 위로 흘러내렸다. 소옥이 그 옷을 받아 어깨에 걸쳤다. 강쇠의 체온이 배어있는 옷. 사내의 냄새가 코끝을 후려쳤다. 소옥의 무릎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볏짚 위에 나란히 앉았다. 좁은 헛간에서 어깨가 닿았다. 허벅지가 스쳤다.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듯 소옥의 몸이 떨렸다. 강쇠야. 소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 마님. 3년 동안 서방님이 내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들겼다. 강쇠가 고개를 돌려 소옥을 바라보았다. 빗물과 뒤섞인 소옥의 눈물이 하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쇄골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강쇠에 떨리는 손이 올라왔다. 소옥의 볼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거친 손끝이 소옥의 볼을 스치는 순간 소옥이 눈을 감으며 그 손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다. 마님 이러시면 소옥이 눈을 떴다. 젖은 눈동자가 강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안아다오. 강쇠의 온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다. 넓은 두 팔이 소옥의 가느다란 몸을 감싸 안았다. 소옥의 젖은 가슴이 강쇠의 맨가슴에 밀착되었다. 젖은 적삼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소옥이 강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따뜻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강쇠가 소옥의 젖은 머리칼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손이 소옥의 등을 쓸어내리다가 젖은 적삼이 드러낸 허리의 곡선에서 멈추었다. 손가락 아래로 소옥의 살결이 비단처럼 느껴졌다. 강쇠가 이를 악물었다. 더 가면 안 된다. 하지만 품 안의 여인이 너무 뜨거웠다. 비가 그칠 때까지 두 사람은 떨어지지 못했다. 헛간을 나서며 소옥이 돌아보았다. 강쇠야, 오늘 일은. 강쇠가 고개를 숙였다. 마님, 소희는 마님을 처음 본 날부터. 말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소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헛간에서의 포옹 이후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강쇠의 체온이 아직도 살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거친 손이 허리를 스치던 그 감촉이 눈을 감을 때마다 되살아났다. 견디다 못해 후원으로 나왔다. 얇은 속적삼에 치마만 걸친 차림. 밤바람이 적삼을 투과하여 달아오른 살결 위를 스쳤다. 소옥은 몸서리를 쳤다. 바람인데 왜 이리 야릇한가. 연못가에 섰다. 달빛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연꽃 향기가 짙게 감돌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 마님. 심장이 터졌다. 강쇠가 달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더위에 윗옷을 벗은 상태. 달빛이 그의 벗은 상체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땀이 마른 자국이 남은 복부. 그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를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다. 소옥의 입술이 말랐다. 혀로 입술을 적시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강쇠의 시선도 소옥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달빛이 투과하는 얇은 적삼 아래로 소옥의 몸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둥근 어깨, 가슴의 곡선, 잘록한 허리. 달빛이 가장 은밀한 실루엣까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가까이 오너라. 소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강쇠가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서로의 숨결이 닿을 거리. 소옥의 가슴이 강쇠의 맨가슴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엉켰다. 3년 동안 나는 여자인 줄도 잊고 살았다. 소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내가 나타나고 나서야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님, 강쇠의 목소리가 짐승의 신음처럼 낮게 깔렸다. 소인도 마님을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밤마다 마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옥이 강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로 대체했다. 첫 입맞춤이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술이 금세 거칠어졌다. 강쇠가 소옥의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끌어당겼다. 소옥의 몸이 강쇠의 몸에 밀착되었다. 얇은 적삼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심장 박동이, 거친 숨이 전해졌다. 강쇠의 손이 소옥의 허리에서 등으로, 등에서 목선으로 미끄러져 올라갔다. 소옥이 고개를 젖히며 작은 탄식을 흘렸다. 강쇠의 입술이 소옥의 턱선을 타고 목으로 내려갔다. 소옥이 강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몸을 밀착시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쳤다. 한참 뒤 소옥이 강쇠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숨이 끊어질 듯 가빴다. 내일 밤 안채로 오너라. 서방님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실 터이니. 강쇠의 눈이 타올랐다. 마님, 들키면 죽습니다. 소옥이 강쇠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죽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너와 진짜 여자로 살고 싶다. 이연석은 예상대로 서재에서 과거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안채는 소옥만의 세계가 되었다. 소옥은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 앉았다. 쪽진 머리에서 비녀를 하나씩 빼니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어깨 위로 쏟아졌다.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었다. 안에는 얇은 속적삼 하나. 치마를 벗고 단속꽃만 남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얀 살결이 촛불에 물들어 복숭아 빛으로 빛났다. 20살,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몸이 오늘 밤 처음으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살인문이 살며시 열렸다. 강쇠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촛불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강쇠의 숨이 멎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속적삼만 걸친 소옥이 촛불 빛 속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웠다. 속적삼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몸의 곡선이 강쇠의 이성을 무너뜨렸다. 오너라. 소옥이 나지막이 불렀다. 강쇠가 무릎을 꿇고 다가갔다. 마님, 오늘 밤만큼은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소옥의 손이 강쇠의 옷고름을 잡았다. 소옥이라 불러다오. 소옥이 강쇠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다. 저고리가 벗겨지며 넓은 가슴이 드러났다. 소옥의 떨리는 손끝이 강쇠의 가슴 위에 닿았다.
거칠고 단단하고 뜨거웠다. 3년 동안 갈망했던 살아있는 사내의 체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갔다. 이렇게 뜨거운 것이었구나. 사람의 몸이. 소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쇠가 소옥의 눈물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소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입술을 포겠다. 달밤의 조심스러운 입맞춤과는 달랐다. 3년의 갈증과 금지된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격렬한 입맞춤이었다. 소옥이 강쇠의 목을 감싸 안으며 뒤로 누웠다. 강쇠의 몸이 소옥 위로 겹쳐졌다. 소옥의 속적삼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촛불 아래 드러난 소옥의 하얀 어깨와 쇄골, 그 아래의 부드러운 곡선 위로 강쇠의 그을린 입술이 내려앉았다. 소옥이 등을 젖히며 신음했다. 강쇠의 거친 손이 소옥의 옆구리를 타고 허리를 훑었다. 소옥의 손이 강쇠의 등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팠다. 이불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파도처럼 출렁였다. 창호지 위로 뒤엉킨 두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벽 위를 수놓았다. 소옥의 가느다란 탄식과 강쇠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소옥아, 강쇠가 신음하듯 이름을 불렀다. 소옥이 강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살아있구나, 나. 지금 살아있구나. 촛불이 녹아내렸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밤 공기에 섞여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갔다. 여름밤의 바람이 땀에 젖은 두 몸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미래는 시작되었다. 보름에 한두 번 이연석이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면 강쇠는 안채로 스며들었다. 소옥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시들시들하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건강해진 것 같구나. 하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사랑이란 완벽하게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초가을의 어느 밤 운명이 찾아왔다. 이연석은 서재에서 과거 준비를 하다 먹이 떨어졌다. 평소 같으면 하인을 보냈겠지만 그날따라 직접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채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한 여인의 신음, 사내의 거친 숨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이현석의 발이 멈추었다. 창호지에 촛불 빛이 비치고 그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물결치고 있었다. 여자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그림자 속에서 흔들렸다. 사내의 넓은 등이 여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현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문을 벌컥 열었다. 이불 위 소옥이 속적삼이 벗겨진 채 강쇠의 품에 안겨 있었다.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어깨 위로 흩어져 있었고 강쇠는 벗은 상체로 소옥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촛불 아래에 두 사람의 땀에 젖은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추었다. 서방님, 소옥이 비명을 질렀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강쇠가 벌떡 일어나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연석은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양반 가문의 부인이 천한 머슴과 벌거벗고 뒤엉켜 있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이연석의 목이 메었다. 칼이 있었다면 당장 강쇠의 목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연석은 주먹을 부르쥐고 돌아섰다. 옷을 입으시오 둘 다. 그리고 사랑채로 걸어갔다. 그날 밤 이연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서
한 번도 직시하지 않았던 진실이 올라왔다. 3년 전 떨리며 자신을 기다리던 16살 아내. 매일 아침 자신의 시선을 갈구하던 아내. 밤마다 혼자 빈 이불을 껴안고 있었을 아내. 자신은 그 3년 동안 아내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었다.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다. 아내를 여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다른 곳에서 물을 찾은 것은 내가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틀 후 이현석은 소옥과 강쇠를 사랑채로 불렀다. 소옥은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쇠는 각오를 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이현석이 입을 열었다. 소, 처음이었다. 3년 만에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이. 3년 동안 나는 그대에게 남편이 아니었소. 이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첫날 밤 그대가 떨리며 나를 기다렸을 때 나는 책을 읽었소. 그대가 밤마다 혼자 울고 있을 때 나는 서재에서 과거만 생각했소. 이현석이 서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의절서요. 내가 먼저 의절을 청하는 형식으로 썼소. 이러면 그대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소. 소옥의 입이 벌어졌다. 서방님, 이것은.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못했소.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부족이오. 차라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웃으며 사는 것이 내 곁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오. 이현석은 강쇠를 바라보았다.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강쇠가 이 말을 바닥에 대며 대답했다. 목숨을 다하여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석이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노자여. 한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양인 부부로 살아가시오. 소옥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서방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오. 이현석이 소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3년 동안 그대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오. 소옥과 강쇠는 깊이 절을 올리고 사랑채를 나섰다. 소옥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현석은 이미 서책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소옥은 보았다. 서책 위로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을. 이후 이현석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재혼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소옥과 강쇠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두 아들을 낳고 평생을 해로하였다. 청구야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는다. 진정한 어진 사람은 자신의 치욕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양반 이현석의 선택이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당시 사회에서 아내의 간통은 곤장 100대의 사형까지도 가능했던 중죄였습니다. 머슴 역시 목이 달아나는 것이 당연했고요. 그런데 이현석은 분노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실제 야담집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이현석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